안녕하세요, 원더데이입니다. 저는 지금 후쿠오카에 있고요.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박스들 안에는 제가 아마존 재팬에서 주문한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편의점 수령으로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통해서 받은 물건들이고요. 제가 아마존 재팬에서 주문한 이 물건들을 같이 개봉해 보면서 제가 어떤 거를 구입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아마존 재팬에서는 이 물건을 수령할 주소를 그 집 주소가 아닌 편의점 수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물건 수령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박스 개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를 열었는데요. 요거는 삼각대입니다. 좀 저렴한 삼각대인데요.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잭티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ZT015라는 삼각대입니다. 가격대가 좀 저렴이 삼각대인데 저렴한 제품치고는 꽤 품질이 좋다고 해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여행할 때라든지 이렇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삼각대가 필요했는데, 근데 제 상황에서는 좀 무거운 삼각대는 좀 곤란해 가지고 가벼운 삼각대가 필요했습니다. 가볍고 최대한 크기가 작은 삼각대가 필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괜찮은 삼각대는 전부 다 너무 크고 무거워 가지고 제가 원하는 조건하고는 맞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아주 저렴한 삼각대를 조금 구입을 해봤는데, 요즘에는 저렴한 삼각대들이 너무 가격 경쟁 때문인지 너무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품을 하고 일마존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일마존에도 저렴한 삼각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보다 한 단계 위에 정도의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삼각대는 한 3,000엔 가까이 정도, 우리 돈으로 한 3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또 유튜브에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 만듦새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작동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괜찮았고, 또 제가 원하는 사양이 한 500g 정도에다가 크기는 35에서 40cm 접었을 때 그 정도 크기를 원했는데, 이 제품은 거의 그 조건을 충족을 합니다. 무게가 600g이고요. 접었을 때 크기가 약 40cm 정도 됩니다. 저렴한 삼각대를 구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 삼각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삼각대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정말 괜찮은 제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잭티라는 회사에서 나온 삼각대였고요. 다음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박스를 열었는데요. 요거는 키보드입니다. USB 키보드인데, 무선 키보드인데 로지쿨 K270이라는 제품입니다. 로지쿨이라는 이름은 그 로지텍의 일본에서 사용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일본에는 로지텍이라는 이름을 누가 선점하고 있어가지고 로지쿨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로지텍과 동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K270은 국내에도 이 모델이 팝니다. 로지텍에서 나온 그 K270이 있는데, 제가 요거를 구태여 일본에서 이걸 구입한 이유는 이 키보드가 닌텐도 위유에 사용이 가능한 키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닌텐도 위유용 키보드로 쓰려고 구입을 했는데, 이제 제가 쓰려는 용도가 그 뿌찌콘 빅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어 자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구입했고요.
그 닌텐도 위유에 호환이 되는 그 USB 키보드들이 몇 종류가 더 있는데, 사실 제가 더 선호하는 거는 더 좀 단순하고 크기가 미니 키보드를 저는 더 좋아하는데, 그런 제품들이 이제 거의 다 단종이 돼 가지고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좀 괜찮은 제품을 찾다 보니까 요 K270을 구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은 그 USB 동글 방식으로 돼 가지고 무선으로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위유 콘솔에서 사용하기에도 꽤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지쿨 K270 USB 키보드였고요. 다음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박스를 열어봤는데요. 먼저 여기 이 블록 클립이라는 거는요, 그 서류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끼울 수 있는 클립인데요. 미도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일종의 아이디어 상품인데, 클립끼리 레고 브릭처럼 이렇게 끼워서 또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국내 저기에서도 구입이 가능한데, 여기 아마존 재팬에서 사면 좀 더 싸기 때문에 다른 거 주문하면서 그냥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미도리에서 나온 블록 클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HDMI 단자용 셀렉터인데요. 예, 3개의 입력을 셀렉트해서 그 중에 하나의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HDMI 셀렉터입니다. 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원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예, 3개의 HDMI 기기를 하나의 출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HDMI 셀렉터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콘솔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은 이런 셀렉터가 필요하죠. 저도 지금 이미 셀렉터가 필요해졌는데, 요번에 닌텐도 스위치가 오면은 더 필요한 상황이 와가지고 일단 급한 김에 단순한 HDMI 셀렉터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그 아마존 재팬에 보시면은 지금 이것과 모양이 거의 동일한 제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 모양만 동일하다 뿐이지 그 각각의 성능은 꽤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평가가 서로 엇갈리는데, 아마도 이제 서로 이제 막 좀 유사품 같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중에서 평이 괜찮은 제품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HDMI 단자용 셀렉터였고요. 그 다음에 이 게임은 닌텐도 3DS용 A열차로 가자 3D 네오라는 게임입니다. 예, 뭐 심시티랑 비슷한 그런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A열차로 가자 이 시리즈 자체도 뭐 꽤 유명하죠. 닌텐도 3DS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휴대용으로 뭐 즐길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이 네오라는 거는 그 뉴 3DS에서 이제 연산 속도가 빨라졌죠. 빨라진 연산 속도에 대응하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뉴 3DS에서 사용하면은 처리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요. 그래서 쾌적하게 게임을 하실 수 있고, 기존의 과거 구형 그냥 3DS에서 구동하실 경우에는 그냥 예전 속도, 느린 속도로 구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초보자용 기초 매뉴얼이 포함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A열차로 가자 3D 이 게임에 관한 뭐 평들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한번 뭐 시작하면은 멈출 수 없는 게임이다. 뭐 그런 좋은 평도 있었고요. 근데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보니까 실제로 재미가 있을지 아니면은 좀 따분할지 그런 거는 제가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열차로 가자 3D였고요. 이거는 그 눈을 보호하는 일종의 보안경 같은 건데요. 미도리 안전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 안경 형태는 아니고요. 기존 안경에 이렇게 클립온 타입으로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그런 보안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이 그 블루라이트를 55%까지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모델명이 MM21인데요.
비슷한 컨셉의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가격대가 있고 평가가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미도리 안전에서 나온 MM21 클립온 타입의 보안경이고요. 스마트폰 화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PC 화면을 오래 보시는 분들, 그래서 눈에 피로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눈 건강에 대해 가지고 좀 신경을 쓰시는 편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이 많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부터 좀 더 예방 조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미도리 안전에서 나온 MM21 클립온 타입의 보안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박스만 보고도 벌써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타스캠에서 나온 DR10L 휴대용 녹음기입니다. 라벨리어 마이크가 포함된 녹음기인데요. 요 유튜버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제품이죠. 그 카메라에 그 마이크 입력 단자가 없는 경우에 요 외장 레코더를 별도로 오디오용으로 휴대를 해가지고 오디오를 녹음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싱크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용도로 나온 제품 중에서 아마 가장 요즘 많이 알려진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이 제품이 얼마나 괜찮을지 호기심도 생기고 해가지고 필요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요거 개봉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한 소감을 자세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이 제품이 정말 쓸만한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스캠 DR10L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도리 MD노트 MD노트 다이어리 버전입니다. 2018년도 다이어리 버전으로 된 MD노트의 신서 사이즈고요. 사실 제가 요 사이즈로 된 MD노트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 사용합니다. 요 제품을 매일 쓰는데 이제 올해가 거의 다 끝나가지고 내년 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한 5,000원 싸가지고 제가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미도리 MD노트 다이어리였고요. 이거는 로미칼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스마트폰용 스탠드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용보다 요즘에 그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위치를 여기다 올려놨을 때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충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닌텐도 스위치가 오면은 그때 개봉하면서 이것도 같이 개봉해 가지고 실제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로 괜찮은지 제가 그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미칼 닌텐도 스위치용 스탠드였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닌텐도 스위치용 휴대용 케이스인데요. 하드쉘 케이스입니다. 닌텐도에서 나온 순정 케이스를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보호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보호가 잘 될 수 있는 케이스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제가 닌텐도 스위치가 오면 실제로 개봉을 해서 어느 정도 괜찮은 제품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드 케이스였고요. 이거는 일본에서 쓸 수 있는 3구 멀티탭입니다. 일본 숙소에 보면은 이 콘센트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좀 난감한데 콘센트를 좀 늘릴 수 있는 멀티탭을 구입했습니다. 파나소닉 브랜드에서 나온 거고요. 3구짜리입니다. 플러그 부분은 기역자로 꺾일 수도 있고요. 선 길이는 1m짜리인데요. 그 선 때문에 이 아무래도 부피가 좀 늘어나서 좀 불리한 점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확장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고요. 파나소닉 3구 멀티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산와 서플라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마찬가지로 멀티탭입니다. 3구 멀티탭인데 이거는 모양이 좀 다르죠. 세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각 방향에서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선 길이가 30cm라 가지고 부피면에서 또 좀 장점이 있죠. 마찬가지로 플러그는 기역자로 이렇게 꺾입니다. 산화 서플라이에서 나온 멀티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닌텐도 스위치용 액정 보호 필름입니다. 브랜드 이름이 니마소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액정 보호 필름입니다.
글래스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강화 유리로 뭐 만든 그런 보호 필름인 것 같네요. 예, 특징이 그 블루라이트를 92%까지 막아준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 액정 보호 필름 살 때 그 항상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들어있는 거, 그 중에서도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좀 좋은 제품을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요즘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휴대기기를 눈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오래 보다 보면은 시력 손상이 많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는 보호 필름을 구입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도 지금 스위치용 액정 보호 필름은 뭐 여러 가지가 팔고 있는 것 같은데,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으면 확실히 눈이 편하고요. 예. 니마소에서 나온 닌텐도 스위치용 액정 보호 필름이었고요. 그 다음은 뿌치콘 3호 플러스 뿌치콘 빅 공식 레퍼런스 북입니다. 뿌치콘용 일종의 자료 서적이 되겠죠. 기본 매뉴얼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레퍼런스 북이라 가지고 각종 수치들, 뭐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 놓은 책입니다. 이제 뭐 뿌치콘을 하실 분이라면은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도 뿌치콘용 공식 레퍼런스 북이었고요. 예, 이제 다음 박스 또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박스 열었는데요. 예, 요거는 닌텐도 스위치용 휴대 및 보관용 케이스입니다. 제가 아까 그 휴대용 하드 케이스를 하나 구입을 했지만 요거는 좀 크기가 큽니다. 커서 닌텐도 스위치에 포함된 모든 물품들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예, 요 안에 그 폼 형태로 돼 가지고 끼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요. 특징은 그 닌텐도 스위치용 독도 여기 넣을 수 있고요. 프로 컨트롤러도 넣을 수 있고, 뭐 배선이라든지 어댑터까지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넣어 가지고 휴대할 수도 있고, 또 뭐 집에서 안 쓸 때는 보관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겉부분은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는 제가 나중에 그 닌텐도 스위치 개봉할 때 같이 사용하면서 괜찮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브랜드가 유닉인가요? 예, 뭐 잘 읽기가 어려운데 그런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지금 뜯었는데 그 중국 제품 특유의 케이스 제품 특유의 그 고무 냄새 같은 게 심하게 나는데, 요거는 이제 뭐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며칠 열어 두시면은 이제 날아가니까 저도 그렇게 해두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가 오면 다시 그때 같이 개봉해 가지고 실제 사용한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닌텐도 3DS용 게임인데요. 세가 3D 복각 아카이브스 2탄이라는 게임입니다. 그 세가에서 예전에 오락실 그 아케이드라든지 뭐 메가드라이브 이런 용으로 나왔던 옛날 게임을 3DS용으로 복각한 그런 게임인데, 최대 특징은 이제 3DS의 3D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그 게임을 이제 더욱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게임들은 그 다운로드 버전으로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묶어 가지고 1편, 2편, 3편 이렇게 3개의 소프트 그 카트리지 형태로 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요게 제일 저렴해서 일단 요거 하나 구입을 해 봤고요. 괜찮으면은 이제 나머지도 구입을 할 예정이고, 이 소프트는 제가 실제로 개봉을 해서 게임을 해보고 재밌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직접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가 3D 복각 아카이브스 2탄이었고요. 이 책은 세가 3D 복각 아카이브스 매니악스라는 일종의 팬북 같은 책입니다. 예,
세가 3D 복각 아카이브스 게임들에 대한 뭐 제작 후기, 뭐 그 뒷이야기들, 인터뷰, 뭐 옛날 자료, 뭐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인 것 같은데요. 원래는 몰랐는데 저 게임을 구입하다 보니까 밑에 추천 아이템으로 떠서 평가도 괜찮고 해가지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일본어로 돼가지고 조금 일본어에 압박이 있겠지만은, 예, 요거 한번 제가 읽어보고 괜찮은지 어떤 책인지 나중에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가 3D 복각 아카이브스 매니악스라는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닌텐도 스위치용 액정 보호 필름입니다. 예, 이것도 글라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강화 유리로 된 제품인 것 같고요. 이 제품은 라이즈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 것 같고요. 블루라이트 컷 기능 역시 들어있고요. 90%까지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액정 보호 필름을 2개나 구입한 이유는 이제 붙이다 보면은 이제 실수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여분으로 이렇게 2개를 구입했습니다. 각각 다른 회사의 제품을 하나씩 2개를 구입을 했고요. 닌텐도 스위치용 액정 보호 필름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예, 이 책은 마더2에 수록된 음악들의 악보입니다. 피아노 악보인데요. 예, 마더2는 아시다시피 그 슈퍼 패미컴용 게임이죠.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인데요. 그 마더2의 음악들을 연주할 수 있도록 피아노 악보가 수록된 악보책입니다. 부제로 즐거운 바이엘 뭐 어쩌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은 피아노 연습용 부교재로 뭐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부는 이런 식으로 피아노 악보입니다. 양손 악보로 되어 있고요. 마더2 악보책이었고요. 여기까지 아마존 재팬에서 구입한 물건들 보여드렸고요. 제가 여기 아마존 말고 후쿠오카 현지에서 구입한 물건들 보여드리는 영상도 또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도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추천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원더데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